나는 털복숭이 괴물, 지구의 가장자리를 어슬렁거리는 괴물, 세상의 기괴한 벽을 걷는 괴물, 미치광이의 보기 흉한 아들인 괴물! 잡다하게 여러 가지 스펙트럼으로 좀 관심이 많은 세 친구들이 모였을 때 마치 만물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1차적인 어떤 이제 만물상의 이미지가 이제 저희가 의미를 좀 입힌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프리즘으로 다른 거를 왜곡시키든 굴절시키든 했을 때 나오는 어떤 효과들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만물의 상을 맺히게 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만물상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각 팀별로 아이디어나 소재나 주제에 대해서 각자 고민들을 해주셨고 그게 실현 가능한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 그 3개월간의 과정이 어떠셨는지를 좀 편하게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형태의 자리를 마련했고, 근데 저희는 고민이 뭘 해야 될지가 고민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조금 해보고 싶은 텍스트를 좀 이렇게 어필을 해서 이렇게 좀 해왔다면은 조금은 같이 스타트를 출발한 멤버들과 함께 텍스트 고민을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욕심을 좀 버리지 않은 선에서 내가 좀 어떻게 더 해볼 수 있을까 하면서 갔던 연장선의 어떤 방법이 디바이징 시어터라는 얘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은 연출님께서 많이 열어두신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연출은 마지막에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한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 방향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사람인데, 연출님 같은 이번 작업 같은 경우는 목적을 정해놓고 방향은 모두가 다 제시를 할 수 있는, 저는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 지점은 이렇게 가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했었을 때 연출님이 설득이 되시면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런 것이고, 만약에 안 되면 나를 설득해봐라. 그래서 설득을 막 서로 설득했어요. 계속 연출님이랑 계속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아니면은 음악감독 배우분들, 뭐 작가님 여러 포지션들이랑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제 시선도 더 뚜렷해진 것도 있는 것 같고, 점점 막 방향도 그래서 찾아갔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저도 한정적이지 않게 공연을 막 대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랜델이라는 소설을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베올프 서사시를 가지고 20세기에 존 가드너 작가가 자기 시각을 가지고 다시 재각색한 작품인데, 이 그랜델이 뭐냐면은 베올프가 죽이는 첫 번째 괴물이에요. 그래서 베올프 서사시 안에서는 그냥 두세 줄 사람을 죽이고 다니고 왕국을 파괴하고 이러고 다녔는데 베올프가 팔을 뽑아 죽였더라. 사실 되게 짧게 나오는 이야기. 근데 이 괴물이 왜 사람을 죽였는지, 이 괴물이 왜 괴물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으로 해서 그 괴물의 시각으로 틀었다는 것이 되게 흥미로웠었어요. 처음에 소설의 제일 처음 머리에 나오는 어떤 19절이 3-4줄짜리의 그 19절이 있어요. 설명이 없어요. 책에 이제 뭐 이렇게 그 번역하신 분의 어떤 글 기회도 없고, 도대체 이건 뭐지? 터그님이 이제 같이 작품을 바라봐 주시면서 이제 했는데, 윌리엄 블레이크의 멘탈 트래블러라는 시라고, 존 가드너라는 사람은 이 윌리엄 블레이크를 좋아해서 호착이 돼서 베올프까지 간 건 아닌가? 존 가드너가 실제로 12살 때 동생을 트랙테러에 쳐 죽이는, 자기가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이 나서 평생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이 사람의 삶 자체는 하나의 정신여행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존 가드너가 그랜델을 쓰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는 층위에서 저희가 이제 다시 좀 저희식의 직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존 가드너가 그랜델을 쓰게 된 이야기가 저희들의 큰 틀거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빗댄 하나의 액자 구조의 또 다른 이야기와 그랜델의 원본의 둘과의 이야기의 만남에 저희가 중점을 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액자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작가와 의사죠. 자기한테 좀 조력자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의사, 그리고 동생, 죽인 동생. 그 다음에 외에 작가의 세상으로 들어가서는 그랜델의 인물들이에요. 운페르트나 그다음에 오크라는 인물. 그래서 이 작가가 가는 이 멘탈 트래블링의 어떤 하나의 게이트들. 그래서 작가라는 인물 하나만 굉장히 좀 일관성 있는 인물로 뒀고요. 나머지는 좀 부유하는 인물처럼 좀 뒀던 것 같아요. 작가가 만났을 때 성립되는 인물들 있잖아요. 이런 설정 안에서 그냥 끝없는 여정처럼 이렇게 보였고요. 원래 그랜델 이야기로 갈 때의 어떤 생각은 굉장히 좀 물적인 연극을 생각을 했었어요. 장면이 이루어지는 어떤 재료들을 그냥 극장에다가 쌓아두고, 예, 이케아 창고 같이 그냥 쌓아두고 꺼내갖고 오고 막 거기서 막 만들어지고 이런 형태의 어떤 연극을 좀 상상하다가 처음에 이제 트라이아웃 이제 스타트가 딱 되면서 오태훈 디자이너가 대본을 보면서 자기가 그냥 생각했던 것들을 한 통에 다 때려 넣겠다. 집인데 집 같지 않고, 방인데 방 같지 않고, 그리고 회전문대가 쓰면 어떨까라는 이제 또 의견이 있어서 그걸 얹혀봤더니 끊임없이 돌아가는 하나의 원테이크 영화처럼 할 수 있는 세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마치 그러니까 영화를 찍으면 반대로 카메라가 레일이 있어갖고 카메라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 뷰를 바꿔주는 거예요. 연극이니까 이게 가능하겠구나. 그 씬 체인지 자체가 다 노출이 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이 세트들이 계속 돌면서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 저희가 일단은 무대가 어떤 대본 없이 일단은 구현된 상태에서 저희가 들어갔기 때문에 무대의 정당성을 저희가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됐었거든요. 이 회전 무대, 회전하는 이유 같은 것들을. 저희는 그걸 무대랑 만나면서 찾아가는 게 있어서 어려웠던 것보다는 재미라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 보통 음악할 때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뭐 어디서 얘기 안 한 건데 분위기가 어쨌든 통일성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혼자 살짝 정해요. 어떤 스케일, 예를 들어 이거는 무슨 도미넌트 스케일, 어떤 거는 뭐 메이저 스케일, 뭐 나는 고양이 로소이다는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스케일. 그래서 되게 친절하고 밝고 모두가 듣기 쉬운 거. 근데 이번에 멘탈 트래블러는 증오도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는데 완전 5도, 완전 4도 뭐 이런 게 있는데 완전 5도보다 반음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불편하거든요. 해결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거를 좀 많이 썼어요. 계속 해결이 안 되게 하다가 나중에 끝에 한번 살짝 해결해주고 뭔가 약간 변태처럼 계속 꿨어요. 잘 안 쓰고 너무 대중적이지 않은 건데 이 괴물의 감정과는 너무 잘 맞는, 그 방황하는 사람과는 너무 잘 맞을 것 같아갖고 좀 계산을 해서 썼습니다. 원래 그 음악극이나 연극은 보통 MR을 대부분 하고 예산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예산이 좀 된다 하면 한두 명의 뮤지션을 쓰고, 근데 리딩 때는 준비할 시간도 좀 없고 그래서 2명의 뮤지션으로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편곡도 했었고, 근데 이번에는 우라문화재단에서 하는 거고 욕심 내고 싶으면 내도 되니까 그래서 클래식 악기를 좀 쓰고 싶더라고요. 현실적인 얘기하고 편곡적인 방향 얘기하다가 바이올린을 넣으면 정말 재밌겠다라고 생각해서 바이올린 섭외를 했고요. 그리고 리딩 때 같이 했었던 일렉 기타 치는 손인남과 타악도 하면서 건반도 치고 실로폰도 치는 여러 가지 악기를 많이 하는 연희를 전공한 김소희지 양이랑 같이 되게 각 3명이 각기 다 다른 장르에 있는데 이렇게 만나갖고 되게 재밌었어요. 약간 이렇게 옆으로 가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상한 균형을 이뤘던 것 같아요. 지금. 원작과 다르게 원작은 한 서너 줄의 멘탈 트래블 시가 있는 거를 저희가 풀은 다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안에서 좀 압축을 한 멘탈 트러블 시를 한번 쫙 읊는 게 있거든요. 거기 장면 자체는 작가의 어떤 심상이 드러나야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심상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연극 공법으로는 뭐 어떻게 해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음악은 보통 귀로 듣는 거고, 음악은 저희가 이렇게 소리를 통해서 하는 어떤 작동으로 저희가 이렇게 감각을 하게 되는 것을 시각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 한번 내세워 볼까? 근데 그게 작가의 지금 상태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뒤에서 이렇게 포진하고 있던 라이브 뮤지션들이 그냥 한번 앞으로 이렇게 나와보자. 근데 절대 관계는 맺지 말고 있을 때. 그러면 그래서 작가가 그 시를 읊지만 사실은 들리는 것들이, 들리고 보이는 것들은 또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이 충돌을 시켰을 때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자체가 드라마의 전면으로 나왔을 때는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좋아하지만 저는 굉장히 수줍음 타갖고 사실 뒤에 있는 게 더 좋거든요. 주목받지 않는 게. 그래서 저만 되게 반대를 했었고, 연출님은 확실한 그림을 생각하고서 저한테 초창기부터 얘기했거든요. 좀 다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언제 한번. 근데 저는 계속 딴지를 걸었어요. 음향 때문에 안 될 거다, 뭐 안 될 거다 했는데, 우라문화재단에서 또 여러 장비들을 또 대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셔갖고 그래서 울며겨자 먹기로 사실 저는 대신에 올라가지 않고, 전 서서 하지도 않고, 뭐 스트랩도 없다 뭐 이러면서 가진 핑계를 대면서 앉아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았어요. 저도 되게 재밌었고, 처음으로 이렇게 앞에서 나만 보여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20대 때 처음 밴드 만들었을 때 그런 기분도 나고 설렜어요. 이번에. 우리만 트라이아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처음에 당연하게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막 와, 우리가 어떻게든 잘 해나가야겠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와, 되게 부담감도 되게 많았고, 어떻게 뭘 해결해야지, 이게 느끼는 여유보다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작업을 해나가면서 모두가 트라이아웃이었다는 걸 많이 느끼고, 모두가 다 만물상의 이름이 되더라고요. 저희 셋뿐만 아니라 배우들도 스태프분들도. 그게 되게 놀라웠고 감사했던, 가장 크게 남는, 여운으로 크게 남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예, 아직도 미완성인데 그래서 몇몇 제가 좀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연극하는 쪽 연출들 이렇게 몇몇밖에 못 보여줬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 좀 보여주고 싶고요. 완성돼서 완벽한 공연을 길게 공연을 해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안 끝나고 좀 여러 사람의 기억에 남고 매년 어떻게 재공연이 되는 공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운이 좀 있었어요. 그래갖고 한 열흘 정도는 조금 이렇게 그 공연이 했을 때 그 느끼는 감수성을 좀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도 그 이런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용기가 필요했었거든요. 관객들이 정말 좋아할까? 뭐 여러 가지, 이게 좀 뭔가 작품성으로 걸릴까? 근데 그런 용기가 시야 스튜디오를 통해서 좀 얻게 돼서 되게 정직하게 고민하고 좀 건실하게 노력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시마다 여러분을 찾아오는 뮤직 트래블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을 음악은